비호감 정치에 대한 그리고 서로 이제 증오하는 정치하고 연결점이 좀 일부가 있는 내용들이 정부 여당 심판론 그리고 야당 심판론에 동시 심판론까지 이제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각각 또 이제 재미있는 수치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가장 최종적인 수치인데 현재 정부 여당 심판론 자체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야당 심판론이 어떤지 한번 CG로 한번 보시죠. 자, 정부 여당 심판론이 우세한 이제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39%로 이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야당 심판론이 24%로 나오고요. 동시에 심판해야 된다는 게 또한 24%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전체 수치를 이제 통합해가지고 다시 분리한 이제 그런 결과인데요. 정부 여당 심판론 여전히 우세합니다. 그런데 동시 심판론도 24%로 적지는 않은 이제 그런 상태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부분 얘기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유시민 작가님. 제가 이거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원래 총선이라는 것은 여야가 모두 심판받는 자리예요.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로 그년에 5년 집권당과 야당이 동시에 심판받는 자리고요. 지난번 대선은 팽팽했어요. 0.7% 차이 날 정도로 국민들의 의견이 팽팽했고 거기서 간발의 차로 윤석열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정권을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우세해진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팽팽했을 때 윤석열 후보 편을 들어줬던 유권자들 중에 상당수가 잘못 뽑은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저렇게 못할 줄은 몰랐어. 어느 정도 잘할 줄 알았는데 실망이야. 이 숫자가 되게 15% 내외 정도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지표에서 정권 심판론이 그 정도 우세하고 이제 어느 당 후보를 찍겠냐에서도 보면은 민주당이 다소 우세하고 이 결과가 나오는 건 그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야 모두 심판하자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유연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첫 번째 조사에서 21%의 미결정층이 있었잖아요. 네. 저분들은 이런 거죠. 선거라는 거는 여야 모두 평가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 그리고 교만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건방지고 이런 데들은 내가 표 안 줄 거야. 그리고 좀이라도 국회에 보내놓으면 좀 더 나을 것 같은 데다 표를 줄 거야. 라는 여론이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의원께서 아까도 계속 그거 강조하셨는데 저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아야 선거의 판세를 바꿀 수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대통령이 이걸 몰라요. 모르는데 알아볼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고 내가 뭘 아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때부터 정보를 모으고 평가를 하고 대화를 하고 분석을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4년 전 총선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 그때 야당이든 당 이름은 지금하고 다릅니다만 이제 국민의힘이죠 그때가 4년 전에 문재인 정권 심판 이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제가 그때 KBS 개표 방송 선거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같이 데이터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해. 그때도 저렇게 패널 데이터 조사를 했는데 2대1의 비율로 계속 여야 쪽으로 미결정층들이 쪼개지고 있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주당의 압승이 예측되는데 그러면 심판론이 아니고 견제론을 해야 되거든요. 거열을 막기 위해서 야당에게도 표를 나눠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선거 3일 전까지 정권 심판론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사람들은 데이터를 안 보는구나. 데이터를. 지금 이 데이터요. KBS, MBC에서 하는 이 데이터 이거 대통령실에서 보고하세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데이터들을 보고 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심한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이렇게 모욕적이고 과격한 말로 대통령을 비난했는데 들어보니 일리는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지금 사람들 눈 감고 있는 거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동시 심판론 24%가 지금 신당들은 이게 다 우리 거야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지난 선거 결과를 보면 결국은 정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정부를 지지해 줄 건지 아니면 심판할 건지 이런 식으로 다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죠. 갈라집니다. 그런 말씀이시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신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왜 자꾸 동시 심판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24%. 저게 신당으로 그냥 다 간다는 거는 그건 완전히 착각이고요. 저 24% 안에도 막상 선거되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민주당 찍을 사람들도 저는 다수 있다고 보고 네. 자리 또 뭐 국민의힘 찍을 분들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아까 정부 심판론하고 야당 심판론 그 차이가 15. 그게 유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여론조사나 네. 지금 계속 그렇죠. 반복되는 숫자가 15%, 20% 정도의 차이로 정부 심판론이 정부를 도와줘야 되겠다 내지는 야당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계속 커요. 근데 2020년 선거는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지난 총선 그때는 1월 달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온 국민이 그냥 코로나 때문에 패닉 상태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때 긴급재난지원금 생각나시죠? 전 국민. 그런 게 또 작용을 어느 정도 하면서 네. 치러진 선거라서 그때도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때 저 데이터를 안 본 게 우리 야당으로서는 뼈아픈 실수죠. 네. 우리는 뭐 현장에 돌아가 보면 그때 분위기 되게 안 좋았거든요. 저는 수도권에 한 50군데 지원 유세를 갔는데 아 진짜 이거 뭐 선거 망했다 싶은데 역시 망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 숫자상으로는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아까 장슬기 기자가 첫 번째 소개했던 데이터에 뭐가 나왔냐면 21%의 미결정층이 지난번에 있었는데 9%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12%가 태도를 결정했는데 3대2 비율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으로 쪼개졌습니다. 3대2 비율로요. 이 얘기는 3주 전에 첫 번째 조사를 했을 때도 민주당이 다소 유리한 상태였고 지난 3주 동안에 여당이 더 불리해진 것 같다. 이 데이터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몇 % 차이가 나는지 절대 수치는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지만 흐름을 볼 때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해서 조금 더 불리한 쪽으로 3주간 움직여왔다. 이 점을 더 안 좋아졌어요. 이 제가 점을 보기에 인식해야죠. 이 숫자상으로는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비대위 출범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이 피습당하고 이런 사건도 있었고 이 종합적으로 지금 이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한테 이 총선이 유리하게 갈 거냐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더 안 좋아진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지지, 이 부정 여기에서 일단 차이가 확 나고요. 저기 아까 방금 보여주신 저는 뭐죠? 양쪽 다 모두 심판. 예, 동시심판론. 23%. 동시심판. 예, 동시심판 저것도 저 수치는 저거 가지고 뭐 신당이 좋아할 일도 아니고 저거 보고 뭐 저런 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희망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동시심판이 저 정도 나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 국민의힘 여당이 정말 정신 차리고 봐야 된다. 네.